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32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시형 기출문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번 법정 관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행하지 않는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5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죠.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르셔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하나요? 세심하게 관찰해서요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의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나요? 기록하셔야 되겠죠. 2번 침대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쪽 다리를 쭉 편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불편한 쪽에 선다. 4번 불편한 쪽으로 돌려 눕혀서 일으킨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가 정답이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양쪽 다리를 쭉 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 불편한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서셔야 되겠죠. 4번은요 불편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서 일으키시면 됩니다. 5번은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욕창이 발생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번 의자에서는 침대보다 자주 변경할 필요가 없다. 3번 자세를 변경해도 붉은 빛이 계속되면 욕창 전 단계이므로 더 지켜본다. 4번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5번 뜨거운 물주머니로 마사지는 상관없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은요 자세를 변경해도 붉은 빛이 계속되면 욕창 가능성이 높지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죠. 뜨거운 물주머니로 마사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춥지 않을 때는요 30분간 햇볕을 쬐는 것도 좋고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전을 고려하여 행동을 저지한다. 2번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3번 흥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4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 5번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조명을 끈다. 정답은요 4번이죠.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행동을 저지하는 거 좋지 않아요.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하면요. 더 행동이 어때요? 심해질 수 있겠죠. 3번은요. 흥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해도 안 되고요. 상기시키도 안 됩니다. 5번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조명을 끈다가 아니고요.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명을 끄는 거 안 좋아요. 5번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보내지 못해서 나타나는 통증은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복통, 2번 두통, 3번 흉통, 4번 요통, 5번 치통. 정답은요. 흉통입니다. 이렇게 흉통은 또 어떨 때도 올 수 있나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일 때도 흉통이 올 수 있죠. 1번부터 볼게요. 복통은요. 장중첩이라든가 신장결석, 위장경련일 때 복통이 올 수 있어요. 두통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혈관이 수축되었을 때, 뇌염증이 있을 때 두통이 올 수 있죠. 요통은요. 자궁질환이나 방광질환일 때 요통이 올 수 있습니다. 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은 스스로 마시도록 주전자를 옆에 둔다.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3번 음식은 크게 썰어서 드시게 한다. 4번 숟가락으로 떠먹일 때는 한 번에 수북하게 떠서 제공한다. 5번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또다시 음식을 먹인다. 정답은요. 2번이죠.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주시는 게 좋겠죠. 음식은 크게 썰어서 드시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드시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한 번에 수북하게 떠서 주나요? 아니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또다시 음식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민감도가 낮다. 2번 심리적인 요인이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3번 단순 질환으로 회복이 빠르다. 4번 재발되지 않는다. 5번 초기 진단이 쉽다. 정답은요. 2번이죠. 심리적인 요인이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어때요? 높아요. 약물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약을 사용할 때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순 질환이 많나요? 복합성 질환이 많아요. 회복이 어때요? 느리죠. 재발되지 않나요? 재발이 잘 됩니다.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해서 합병증이 생기기 쉽죠. 초기 진단이 쉬울까요? 초기 진단이 어때요? 어렵죠.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침구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번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다. 3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4번 베개의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다. 5번 담요나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세탁 교환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습니다. 이불은요. 가볍고 따뜻하고
보습성이 있어야 됩니다. 베개는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죠. 베개의 높이는요. 머리와 척추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담요나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세탁 교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세탁 교환한다 이러면 맞겠죠. 이불 커버는요. 면 제품이 좋아요. 9번 다음 중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1번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1세 남자.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4세 여자. 3번 뇌졸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자. 4번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자. 5번 치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59세 여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뇌졸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자.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된 사람,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은요. 1등급 볼까요?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죠. 3등급은요. 60점 이상이에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죠. 4등급은요. 51점 이상입니다.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죠. 5등급은요. 45점 이상이죠. 인지지원 등급은요. 45점 미만입니다. 1번은 왜 틀렸나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맞는데 나이가 안 돼요. 65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는 65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나이가 안 되잖아요. 4번은요. 노인성 질환이긴 한데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은요. 1번이죠. 내려갈 때나 평지를 걸을 때는 똑같죠. 우리가 오를 때는 오지건마 그러잖아요. 오지건마가 뭐예요? 오를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예요. 그러면 내려가거나 평지를 걸 때는 건마를 막언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잘 안 잃어버릴 겁니다. 1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신잘동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하기, 정서 지원 서비스는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목욕 서비스 지켜보기,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약타기 은행 업무, 5번 방문 목욕 서비스는 취사 청소 세탁. 정답은요. 4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말벗 격려 위로하기는요.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는 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목욕 서비스는 방문 목욕 서비스죠. 지켜보는 거는 뭘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취사, 청소, 세탁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행동, 변화, 대처는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오랜 기간 기저귀를 사용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에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2번. 회원물을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3번. 지정된 시간에만 기저귀를 교체한다. 4번. 피부 발적, 상처, 통증을 호소하는지 살핀다. 5번. 기저귀를 깨끗이 갈아주기 위해서 최대한 신체 노출을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피부, 발적, 상처, 통증을 호소하는지 살핀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기저귀에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놓으면 어때? 똥 떨어져요. 안으로 말아 넣는다. 회원물을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감염되죠. 지정된 시간에만 기저귀를 가나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바로 갈아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기저귀를 깨끗이 갈아주기 위해서 최대한 신체 노출을 하면 되나요? 안 되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이래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려요.